오늘 이 시간부터는 챕터 9 순열과 조합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경우의 수 구하는 것부터 해보겠는데, 경우의 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은 뭐 순열 조합이나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2학년 올라가서 확률과 통계를 배울 때도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확하게 언제 합의 법칙을 쓰고 언제 곱의 법칙을 쓰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했죠. 자, 합의 법칙은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자, 분류를 했을 때 합의 법칙을 쓰면 된다고 했죠. 맞나요? 자, 분류할 때는 대조건 두 가지가 있었죠. 빠짐없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도록 분류를 하면 되고, 곱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인데, 자, 여기서 동시에란 말은 at the same time이 아니라 어떤 일이 끝나고 나서 일이 끝나지 않았을 때 다른 일을 또 연달아서 연속적으로 할 때 바로 곱의 법칙을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공식화 시켰는 것이 바로 순열이 되는 거죠. 그죠? 또한 여기서 조합도 배우고 또 분할과 분배까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런 모든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2학년 때 배울 확률과 통계의 바로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지금부터 문제를 풀이하겠는데요. 자, 우리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눈의 수의 합이 4 또는 7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죠. 자,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경우 전체는 36가지가 되겠죠. 그죠? 그 경우의 수를 각각에 대한 합에 대한 경우의 수를 생각할 때는 이렇게 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하나씩 찾아보면 된다고 했죠. 그런데 합이 나올 수도 있고 차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약수 관계다 뭐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지만 합은 우리가 한 가지를 외우자고 했는 게 기억납니까? 그걸 다시 한번 여기서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주사위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주사위를, 하나의 주사위를 라지 A, 다른 주사위를 라지 B라고 했을 때, 자, 라지 A에서 나온 주사위 눈을 스몰 a라고 하고, 라지 B에서 나온 눈을 스몰 b라고 할 때, 그 눈의 수의 합을 직접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이 나오면 합이 얼마가 되죠? 2가 되고요. 우리 그냥 덧셈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 번은 꼭 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쉽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A가 2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2하고 1하고 더하면 3이니까, 그죠? 여기부터 이제 3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커가면서, 그죠? 8까지 되겠죠. 자, 이제는 A가 3이면 B가 1부터 시작하면 4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2, 3, 4, 5, 6, 7을 쓰는 것이 우리 이쪽 세로로도 그대로 2, 3, 4, 5, 6,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4부터 시작하면 5가 되고 6이 되고 7이 되고 8이 되고 9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6, 7, 8, 9, 10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6부터 시작하면 7, 8, 9, 10, 11이 되죠. 그리고 7부터 시작하면 8, 9, 10, 11, 12가 되어서 자, 눈의 수의 합이 가장 작을 때가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가장 클 때가 1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눈의 수를 다시 한번 적어 본다면요. 2부터 시작해서 2, 3, 4, 5, 6, 그리고 선생님 기억납니까? 선생님이 7자를 여기에 조금 크게 이렇게 썼죠. 7자를, 그죠? 7, 맞나요? 자, 그리고 8, 9, 10, 11, 12가 되겠죠. 자, 이럴 때 각각 경우의 수를 세려보면요. 2일 때는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죠. 3일 때는 몇 가지가 되나요? 두 가지가 되죠.
4일 때는 몇 가지가 됩니까? 세 가지가 되겠죠. 5일 때는 몇 가지가 되나요? 네 가지가 되죠. 6일 때는 몇 가지가 되죠? 세려보면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7일 때가 가장 많죠. 7일 때는 바로 몇 가지가 된다? 여섯 가지가 되고, 자, 8일 때는 이제 하나씩 줄어들어서 8일 때는 다섯 가지. 자, 9일 때는 몇 가지가 되나요? 네 가지. 10일 때는 세 가지가 되고, 11일 때는 두 가지가 되고, 12일 때 한 가지가 되죠. 자, 이것은 조금 암기해 놓자고 했습니다. 자, 요 센터 가장 가운데 값이 7인데 7이 바로 몇 가지가 나온다? 여섯 가지로 가장 많이 나오죠. 그래서 눈의 합이 7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자? 바로 그 눈의 합의 수보다 하나씩 뭐 한다? 작은 거. 하나씩 1을 빼주면 되죠. 가지수, 경우의 수가 1을 빼주면 되고요. 자, 7도 1을 빼주면 되겠죠. 그런데, 자, 7보다 큰 수일 때는 어떻게 하라? 바로 더해서 얼마가 되면 된다? 13이 되면 된다 그랬죠? 더해서 13이 되면 된다. 모두 다 더해서 13이 되는 수가 바로 경우의 수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물론 7은 7과 6을 더하면 13도 되니 7은 하나 빼줘도 되고 더해서 13이 되도록 하는 바로 6을 찾아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암기해 두라고 했죠. 그죠? 암기해 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그냥 눈의 합이 4잖아요. 4는 7보다 작으니까 하나 줄여주면 되니까 몇 가지가 나오고 세 가지가 나오고 7은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 줄여주면 여섯 가지가 나오겠죠. 따라서 자, 합이 4가 되는 경우 또는 7이 되는 경우란 말은 바로 합이 4가 되는 경우와 7이 되는 경우 두 가지로 뭘 하면 되겠다? 분류를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그것을 더해주면 된다. 바로 합의 법칙을 이용하면 되겠네. 그죠? 따라서 전체 몇 가지가 된다? 9가지가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 주사위 두 개를 던지는 것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개점 시간에 세 개일 때 합도해 봤고 네 개일 때 합도해 봤잖아요. 그죠? 그 모든 것을 이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 눈의 합을 가지고 공부했는 거 기억납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요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주면 좋겠다. 바로 7이 기준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1033번부터 1034번까지 문제입니다. 자,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5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 한 개의 공을 꺼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 5의 배수 또는 11의 배수가 적힌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죠. 근데 1034번은 3의 배수 또는 7의 배수가 적힌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요 두 개의 차이점이 있으니까 비교를 잘 해줘야 됩니다. 일단 또는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각각 분류를 해서 생각하면 되겠죠. 5의 배수가 나오는 것과 두 번째로 11의 배수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조사해 보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와 7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조사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배수의 개수를 알아야 되는데요. 자, 1부터 50까지의 5의 배수, 11의 배수, 또 3의 배수, 7의 배수를 각각 몇 개 있는지 여러분들 조사할 때 우리 익히 뭐 초등학교 때부터 배수의 개수는 많이 공부했을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3의 배수를 한번 생각해 봐요. 3의 배수를 생각해 보면 자, 3의 배수의 개수를 세릴 때는 여러분들 1부터 시작할 때 3개씩 묶으면 됩니다. 자, 숫자가 1, 2, 한 10까지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4, 5, 6,
7, 8, 9, 12 이렇게 있는데 이때 3의 배수를 여러분들은 뭐 가볍게 알 수가 있죠. 바로 3과 6과 9가 바로 3의 배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3의 배수라고 하면 이렇게 3개씩 1부터 시작해서 자, 3개씩 묶으면 됩니다. 3개씩 묶으면 한 묶음당 3의 배수는 그 묶음의 마지막에 3의 배수가 나오죠. 두 번째도 묶음에서 마지막에 3의 배수가 나오고 세 번째도 묶음에서 마지막에 3의 배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 10은 세 개를 묶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3의 배수가 나올 수가 없죠. 따라서 3의 배수가 3, 6, 9, 3개잖아요. 그죠? 그 말은 바로 1부터 10까지를 3개씩 묶었을 때 몇 묶음이 나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 묶음수 하나당 3의 배수는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10을 무엇으로 나누었을 때 3으로 나누면 자, 몫이 3이 되고 나머지가 1이 되잖아요. 그죠? 그 몫이 바로 의미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세 개씩 묶었으니까 세 묶음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그 묶음당 마지막에 하나가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3의 배수는 몇 묶음이 나오는지와 동일한 개수를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머지 1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 개씩 묶으면 세 묶음이 나오고 마지막에 하나가 남는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바로 세 묶음이 바로 3의 배수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그냥 쉽게 말하면 10 나누기 3을 한 다음에 그놈의 무엇을 취하면 된다? 몫을 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멋있게 이야기한다면 10을 3으로 나누었을 때 바로 가우스 값이 바로 뭐다? 몫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뭐 굳이 이런 가우스까지는 생각 안 해도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바로 3개씩 묶었을 때 그 묶는 개수와 묶음수와 바로 3의 배수의 개수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5의 배수는 몇 개가 나오겠습니까? 50 나누기 5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50에서 5로 나누어 버리면 몇 묶음이 나온다? 10 묶음이 나오니까 바로 5의 배수는 10개가 되는 것이고 50 나누기 11을 하면 몇 묶음이 나오겠습니까? 네 묶음이 나오니까 바로 11의 배수는 4개, 즉 11, 22, 33, 44 이렇게 4개 나오겠죠. 그죠? 따라서 이 두 개를 분류를 했으니까 각각을 더해주면 얼마가 된다? 14가 되어서 그 경우의 수는 14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3의 배수는 어떻게 될까요? 50 나누기 3을 하면 되겠죠. 50 나누기 3을 하면 3일은 3이 되고 20이 되니까 자, 3, 6이 18이 되어서 나머지가 2가 되죠. 그러면 몇 묶음이 나온다? 16묶음이 나오니까 3의 배수는 16개가 있고 자, 7의 배수는 50 나누기 7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7, 7이 49가 되어서 바로 몇 묶음이 되겠다? 7묶음이 되니까 바로 7의 배수는 7개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두 개만 더해서 23이라고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3의 배수가 되면서 동시에 7의 배수가 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3과 7의 바로 공배수라고 하죠. 3과 7의 공배수가 누구입니까? 바로 2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21의 배수는 이 3의 배수에도 들어가고 7의 배수에도 들어가니까 결론적으로 두 번 카운팅이 되죠. 그죠? 따라서 세 번째인 바로 누구의 배수? 21의 배수를 바로 무엇에 줘야 되겠다? 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두 개를 빼주면 바로 몇 가지가 된다? 21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33번은
5의 배수와 11의 배수의 바로 공배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공통으로 들어가는 배수는 55의 배수가 되겠죠. 그런데 55는 1과 50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바로 이 5의 배수 또는 11의 배수일 때는 바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분류를 했으니까 더해주면 되는데 이때는 바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중복되게 일어나잖아요. 그죠? 따라서 그 21의 배수 개수만큼 즉 21과 42는 3의 배수에도 포함되어 있고 7의 배수에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두 번 카운팅 했기 때문에 바로 한 번씩 빼줘야 된다. 따라서 21과 42 두 개를 빼주어서 21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잘 비교해 주기 바랍니다. 자, 두 지점 A와 B 사이에 자, 6개의 버스 노선과 2개의 지하철 노선이 있다고 하네요. 자, 버스 노선은 선생님이 오렌지로 표현한다면 6개의 버스 노선이 있다고 합니다. 6개의 버스 노선이 이렇게 있다고 그림상으로 한번 표현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6개의 버스 노선이 있고 지하철 노선은 몇 개의 노선이 있다? 이렇게 2개의 노선이 있다고 하네요. 자, 2개의 바로 지하철 노선과 6개의 버스 노선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자, 갈 때는 버스를 타고 올 때는 지하철을 이용한다고 했죠? 그러면 갈 때는 버스를 타고 가니까 바로 몇 개? 바로 6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일이 끝났나요? 끝나지 않았죠. 일이 끝나지 않았으면 뭘 한다? 고배 법칙을 이용하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올 때는 지하철을 탄다고 했으니까 2가지가 되겠네요. 따라서 몇 가지 경우가 있겠다? 12가지의 경우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갈 때와 올 때 모두 버스를 탄다고 했으니까 자, 갈 때는 버스 6가지가 있고요. 올 때도 버스를 타고 온다고 했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 버스 노선을 타고 갔다면 돌아올 때는 똑같은 이 버스 노선으로 타고 와도 상관이 없죠. 따라서 몇 가지가 된다? 6가지가 되어서 전체 36가지의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갈 때와 올 때 모두가 지하철을 타고 간다고 했으니까 갈 때는 2가지 노선이 있죠. 지하철은. 자, 이 일이 끝나지 않았고 올 때도 자, 갈 때 탄 지하철을 또다시 타고 와도 되니까 2가지가 되어서 몇 가지가 된다? 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바로 고배 법칙을 이용해서 처리하면 되겠죠. 고배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되는데, 자, 일이 끝나지 않았을 때, 이것하고 또 연달아서 다른 일을 해야 될 때, 바로 고배 법칙을 사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038번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졌을 때, 첫 번째는 홀수의 눈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눈의 경우의 수와 두 번째 나오는 눈의 경우의 수를 각각 뭐 하면 되겠다? 곱해버리면 되겠죠. 왜? 이 일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첫 번째 눈이 나오고 동시에 연달아서, 그죠? 두 번째는 4의 약수의 눈이 나와야 되니까. 자, 주사의 눈은 1부터 6까지가 있죠. 그죠? 그런데 첫 번째는 홀수의 눈이 나온다는 말은 홀수는 1, 3, 5, 세 가지니까 바로 세 가지가 되는데 이 일이 끝나지 않았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4의 약수의 눈이 나온다고 했죠. 4의 약수의 눈은 1, 2, 4이기 때문에 세 가지가 될 것입니다. 자,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된다? 자, 9가지 바로 경우의 수는 9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바로 고배 법칙을 이용한 풀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1039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지점 A, B, C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네요. A와 B는 자, 세 가지 도로가 있고 B와 C는 두 가지 도로, 그리고 A에서 B를 거치지 않고 바로 C로 가는 도로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한 번 지나간 지점은 다시 지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자, 그럴 때 A 지점에서 C 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A 지점에서 바로 C 지점으로 바로 갈 수도 있고, 두 번째는 A 지점에서 B 지점을 거친 다음에 그리고 C 지점으로 가도 되겠죠. 이렇게 몇 가지로 분류하면 되겠다. 바로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A 지점에서 B, C 지점으로 바로 가는 경우는 바로 한 가지로 끝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근데 B를 거쳐서 가는 경우에는 먼저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가 몇 가지 됩니까? 세 가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왜 B에서 또다시 C 지점으로 가는 두 가지를 곱해주면 몇 가지가 된다? 여섯 가지가 되겠죠. 근데 이 두 가지를 분류했을 때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나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죠. 중복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분류했는 게 이 두 가지 말고 또 다른 경우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분류의 원칙을 만족했기 때문에 바로 1과 6을 더해서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된다? 7가지라고 말을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퍼뮤테이션 계산 문제네요. 그죠? 6 퍼뮤테이션 3은요, 6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어가면서 몇 개를 바로 3개를 곱한 결과값이 되겠죠. 자, 따라서 5, 4, 20 곱하기 6을 하면 바로 얼마가 되겠다? 120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6 퍼뮤테이션 0은 얼마가 되죠? 바로 1이 된다는 거. 맞나요? 마찬가지로 6 컨비네이션 0도 얼마가 되죠? 1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되겠네요. 자, 4 퍼뮤테이션 4는요. 4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어가면서 몇 개까지, 4개까지 곱해주는 것이니까 결론적으로 4 퍼뮤테이션 4는 바로 4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 있으면서 얼마가 된다? 24가 된다는 거죠. 자, 5 퍼뮤테이션 1입니다. 5부터 하나만 곱하니까 5가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에 3 팩토리얼은 3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이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3 팩토리얼이 6이니까 결론적으로 6, 5, 30으로 나타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044번입니다. 자, m 퍼뮤테이션 2가 30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m부터 시작해서 몇 개? 두 개를 곱하면 되겠죠. 그죠? 그게 30입니다. 자, 그러면 굳이 n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 필요 없고, 이 n이나 r은 자연수니까, 그죠? 자, 연속한 두 자연수의 곱이 30이니까, 바로 n은 6이 돼버리면 n-1이 5가 되니까 바로 30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n의 값은 얼마로 생각할 수가 있다? 6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O permutation R이 60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가 M permutation R을 우리가 바꿔주는 식이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60이 되도록 한번 만들어 봅시다. 5 곱하기 4를 해버리면 20이잖아요. 20에다가 3을 곱해버리면 60이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세 번 적었으니까 바로 R은 얼마가 돼야 된다? 3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자, 그리고 1046번은 m permutation r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다고 했나요? 자, m 팩토리얼을 맞죠? 무엇으로 나누어 주면 된다? m-r 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면 된다고 했죠. 그죠? 자, 여기는 또 상세히는 선생님이 설명 안 하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7 퍼무테이션 R은 7 퍼무테이션 R은 자, 7 팩토리얼을 무엇으로 바로 이 n에서 r을 빼면 되니까 7 마이너스 r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얘가 지금 4 팩토리얼 분의 7 팩토리얼로 나타났으니까 바로 7 마이너스 r이 얼마가 되면 된다? 4가 되면 되겠네요. 따라서 r의 값은 얼마다? 3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m 퍼뮤테이션에는 m 팩토리얼과 똑같잖아요. m 팩토리얼이 120인 n은 바로 얼마가 되어야 된다? 바로 5가 되어야 되죠. 우리가 6 팩토리얼까지는 조금 암기하자고 했죠. 그죠? 1 팩토리얼은 그냥 1이고요. 2 팩토리얼은 2와 1을 곱하니까 2가 되겠네요. 3 팩토리얼은 자, 2에다가 3만 곱하면 되니까 6이 되고 4 팩토리얼이 6하고 4를 곱하면 24가 되죠. 5 팩토리얼은 24에서 5를 곱하면 되니까 120이 되고 6 팩토리얼은 바로 얼마가 되겠다? 바로 720이 된다는 거. 맞죠? 따라서 n의 값은 5가 되겠습니다. 1048번입니다. 8명의 학생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죠. 자, 그러면 굳이 얘를 순열로 생각해 버린다면 8명 중에서 몇 명을, 3명을 뽑아서 순서 있게 배열하면 되죠. 순서 있게 배열한다는 말은 그 각각이 회장, 부회장, 총무가 되어야 되니까 바로 8 퍼무테이션 3이 되어서 8 곱하기 7 곱하기 6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 7이 56이 되니까 56과 6을 곱해버리면 6, 6이 36, 6, 5, 30이니까 바로 336이 되겠죠. 자, 따라서 경우의 수는 336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퍼뮤테이션을 안 써도 8명 중에서 회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 되죠? 8명이 될 거 아닙니까? 일이 끝나지 않았죠. 그럼 그 8명 중에서 한 명을 제외한 7명 중에 한 명이 부회장이 될 수가 있고 또 회장 한 명과 부회장 한 명을 선택한 사람을 빼버리면 남은 6명이 총무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고부의 법칙을 그대로 이용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 2, 3, 4, 5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3장을 뽑아서 세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럴 때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죠. 자, 이처럼 자연수 개수를 찾는 문제는 이렇게 각각의 자리를 표시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곱의 법칙을 이용하면 될 거예요.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1, 2, 3, 4, 5 몇 가지가 됩니까? 5가지가 되죠. 자, 그러면 그 5개 중에 하나를 그냥 선택해 버리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4라는 카드는 4라는 숫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을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일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는 4를 제외한 1, 2, 3, 5. 바로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이 우리가 10의 자리에 왔다면 바로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는 1, 2, 5, 세 가지가 되겠죠. 따라서 몇 가지가 된다? 60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자, 서로 다른 5개의 숫자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여 세 개를 선택하여 순서 있게 배열하는 오 퍼무테이션 상과 동일한 내용이죠. 자, 그러니 이 순열은 바로 무엇과 똑같다? 바로 곱의 법칙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1050번은요, 이제 이 세 자리의 자연수를 만드는데, 자, 짝수의 개수를 찾아달라고 하네요. 짝수는 바로 이 1의 자리에 0, 2, 4, 6, 8 짝수가 오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수는 2와 4니까 1의 자리에 2가 오는 경우와 1의 자리에 4가 오는 경우로 두 가지로 뭐 하면 되겠다? 분류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중복되는 경우가 나타날까요? 1의 자리가 벌써 다르니까 중복되는 경우는 없겠죠. 그죠?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빠진 거 없죠. 2와 4만이 와야지 짝수가 되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100의 자리는 바로 2는 못 쓰니까 2를 제외한 1, 3, 4, 5 중에서 네 가지가 올 수가 있고요. 이 일이 끝나지 않았죠. 만약에 100의 자리에 바로 3이 왔다면 10의 자리에는 1, 4, 5 중에 하나 와야 되니까 세 가지가 되고 맞죠? 그럼 1의 자리는 이 한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몇 가지가 된다? 12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제는 똑같은 방법으로 자, 1의 자리에 4가 왔다고 가정하면 자, 어떻습니까? 100의 자리에는 1, 2, 3, 5 네 숫자 중에 하나가 올 수가 있으니까 동일하게 네 가지가 되고 자, 마찬가지로 2가 왔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10의 자리에는 2와 4를 제외한 1, 3, 5 중에 하나 올 수 있으니까 세 가지가 되면 10의 자리는 바로 4 한 가지가 되어서 12가지가 되겠네요. 자, 각각 분류했으니까 바로 합의 법칙을 이용하여서 전체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2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네 개의 문자 A, B, C, D를 일렬로 나열한다고 하네요. 일렬로 나열한다는 말은 바로 순서 있게 배열한다는 말이겠죠. 모든 경우의 수란 말은 이 네 개의 문자를 가지고 모두 다 배열하니까 바로 4 팩토리얼이 되겠죠. 전체를 순서 있게 배열할 때는 바로 팩토리얼로 그대로 쓰면 되겠죠. 이게 바로 4 퍼뮤테이션 4와 똑같죠. 따라서 몇 가지가 된다? 24가지의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A가 맨 뒤에 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에는 누가 와야 된다? A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이 세 자리에는 A를 제외한 B, C, D가 순서 있게 배열하면 되니까, 그죠? 바로 얼마가 된다? 3팩토리얼이 되겠죠, 그죠? B, C, D 세 문자를 순서 있게 배열하니까 3팩토리얼로 끝내버리면 되죠.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면 A가 제일 마지막에 오는 한 가지가 곱해져서 바로 몇 가지가 된다? 6가지가 되니까 이렇게 A가 오는 것을 이를 굳이 안 곱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B와 C가 이웃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순열에서 탑5를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이웃한다 그러면 B와 C를 주머니에 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놓고 하나의 주머니와 A와 D, 즉 A라는 문자 하나, D라는 문자 하나, 주머니 하나를 순서 있게 배열하는 바로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주머니를 우리가 풀어주는 순간, 맞죠? 이 B와 C가 사실 주머니 안에서도 순서 있게 배열하고 싶겠죠, 그죠? 자, 그래서 B와 C를 순서 있게 배열하는 두 가지, 즉, 이 팩토리얼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웃하도록 하면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래서 하나의 문자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바로 이 주머니 안에 있는 BC를 다시 순서 있게 배열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3팩토리얼은 6이 되고 2팩토리얼은 2가 되어서 바로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